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에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흔히들 남의 집 자식이 잘 들어와야 한다고 했지만 저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저 그 말은 며느리 사위한테 해코지나 하고 온갖 핑계대는 나쁜 노인네들 말일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남의 자식 때문에 속이 타보니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제 아들은 며느리가 바람이 나버려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 충격으로 암까지 얻은 아들의 병수발을 하는데 어찌나 그년을 원망하며 눈물을 쏟았던지요. 그런데 그 눈물이 다 말라버리기도 전에 얼마 전에는 하나밖에 없는 사위 녀석과도 결국 인연을 끊게 되었네요. 그래도 이놈 사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혼내기도 하고 달래기도 여러 번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놈일 거라곤 미처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동안 이 녀석 때문에 힘들었던 제 마음도 달래고 넋두리도 하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하며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웠어요. 딱히 남들에게 내세울 게 없던 우리에게는 자식만큼은 달랐었죠. 둘 다 어렸을 적부터 우애도 좋고 부모 알기도 끔찍이 생각하는 효녀 효자였고요. 게다가 공부까지 잘해서 장학금 받아가며 학교를 다니더니만 나중에는 딸은 대기업에 취직하고 아들은 연구소에 들어가며 그렇게 알아서 자기들 밥벌이도 척척하더라고요. 이런 저희 부부를 주위에서는 어쩜 그렇게 자식 농사 잘 지었냐고 다들 부러워하던지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저의 자랑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라며 한 청년을 데려왔어요. 딸처럼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는데 강남의 한강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 사는 부잣집 아들이기도 했어요. 게다가 그 집안 어른들도 유명한 재력가 집안이라 처음에는 우리 집과 너무 비교가 돼서 망설여지더라고요. 혹시나 딸이 기죽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더군다나 작은 아들 일을 겪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 우리는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볼수록 정이 든다고 하던가요? 싹싹하고 예의 바른 청년의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 점점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둘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그 마음 변치 않고 잘 살길 바란다며 마침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딸아이의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사람 좋은 얼굴로 대해주시는 사돈 부부 덕분에 우리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사돈 어른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젊었을 적 고생을 해본 사람이라 부두쇠로 이날이 때까지 애들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들 결혼하는데 집 한 채 마련해 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요즘 시기에 집 한 채 마련해 준다는 게 말이 쉽지 그게 좀처럼 되나요?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사돈. 저희는 없는 살림이지만 최대한 준비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감사하다며 사돈 어른의 빈잔에 술을 따라 드렸어요. 아닙니다. 이렇게 귀한 딸 며느리로 맡게 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상견례를 마쳤고 곧 딸과 사위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딸 부부는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오곤 했어요. 사위는 늘 장인어른과 마신다며 남편이 좋아하는 고량주를 준비했고 저는 그런 사위가 잘 먹는 백숙을 준비했어요. 전에는 아이들이 바쁘다고 해서 늘 저녁상에는 남편과 단둘이 앉아 그저 끼니나 때우는 게 전부였는데 사위가 들어오고서는 온 가족이 상에 옹기종기 둘러앉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밥 한 술 안 떠도 저절로 배가 부르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사위가 우리 집 식구가 되고 맞은 이런 변화에 저는 사위만 쳐다봐도 웃음이 절로 지어질 정도로 사위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위에게 늘 닭다리 2개를 밥그릇에 올려주곤 했어요. 자, 자네, 여기 좋아하는 닭다리일세. 한 입 크게 하시게. 에이, 엄마는? 나도 닭다리 좋아하거든요. 나도 닭다리 하나만 좀 줘요. 어우, 처남, 미안. 닭다린 당연히 나도 양보할 수 없어. 사위는 정말 안 뺏기려는 듯 살짝 몸을 밥그릇에 숙여 닭다리를 안 보이게 팔로 가리는 신용을 했어요. 그러다가도 금세 아들 밥그릇 위에 닭다리 하나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농담이었다며 다시 닭다리를 돌려주려고 했지만 사위는 처남이라 특별히 주는 거라며 밥그릇을 뒤로 숨기며 웃었죠. 둘은 마치 친형제 마냥 스스럼 없이 잘 지내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 받으십시오. 이게 최상급 고량주라고 해서 제가 비행기 타고 중국까지 가서 공수해 왔습니다. 사위는 익살스럽게 남편의 잔에 좋아하는 고량주를 가득 따라드렸고 그런 사위에게 남편은 한술 더 떠 말을 했습니다. 그래, 사위. 여기 길 건너도 있는데 일부러 비행기 타고 멀리 다녀오느라 고생했구먼. 그런 두 사람의 쉰소리에 온 가족이 마주 앉아 웃다 보면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더군요. 얼마 후 딸은 떡두꺼비 같은 우리 손주 준석이를 낳았습니다. 처음에 병원에서 간호사들은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고 했었는데 뒤이어 얼굴을 내미는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할아버지와 더 똑같이 생겼다면서요. 그 말을 듣던 사위도 한마디 거들더군요. 어머님, 저 아까 탯줄 자를 땐 정신없어서 몰랐는데 나중에 간호사가 아기 한번 안아보라고 저한테 안겨주는데요. 아기 얼굴 보는 순간 장인어른, 여긴 어쩐 일이세요? 하고 저 90도로 인사를 꾸벅했다니까요. 또 그렇게 사위의 농담으로 확장대소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보는 간호사마다 어찌나 그 집 사위는 싹싹하냐며 사위 참 잘 얻은 것 같다고 입을 모아 말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예전에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말 들었을 때처럼 어찌나 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던지요. 얼마 후 딸은 병원에서 퇴원을 했고 우리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모두의 관심은 준석이었죠. 하품하며 입만 살짝 벌려도 손가락 발가락을 꼬물거리기만 해도 모두들 아유 아유 하며 탄식을 내뱉는데 전 준석이가 똥만 싸도 예쁘더군요. 준석아, 삼촌 해봐. 에이 처남, 아빠가 먼저지. 준석아, 아빠 해봐. 사위와 아들은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 전에 닭다리 가지고 옥신각신한 것처럼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준석이를 가운데 두고 실없는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남편마저도 질세라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준석아, 다 필요 없다. 할아버지 해봐. 할아버지, 말하기도 얼마나 좋으냐. 할아버지 해봐. 이렇게 준석이가 태어나며 웃을 일이 더 많아졌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이 크는 건 정말 눈 깜짝할 새더라고요. 엊그제 응애응애 하던 게 어느새 1년이 지나 돌잔치도 열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오랜만에 뵌 사돈 부부와도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사회자의 진행에 맞춰 돌잔치를 즐겼어요. 그리고 곧 준석의 돌잡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책, 청진기, 실, 연필, 돈 등 어떤 걸 잡을지 모두 바라보고 있는데 준석이는 돈을 떡하니 쥐더라고요. 우와, 우리 준석이 돈을 잡았네. 그래, 돈이 최고지. 다른 사람 말고
너희 친할아버지처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거라. 남편의 말에 처음엔 조금 당황하던 사돈 어른들도 이내 꼭 부자가 되라며 특유의 사람 좋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돌잔치를 마치고 딸과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사돈 처녀가 와서는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해대는 게 아니겠어요? 언니, 그런데 돌잔치를 왜 이런 데서 했어요? 쫓기도 엄청 쫓고 음식도 맛이 없고 사람들이 수근덕대는데 제가 다 창피하더라니까요. 왜요, 아가씨? 다들 맛도 좋고 분위기가 좋다고만 하던데 아가씨가 너무 눈이 높은 거 아니에요? 아휴, 언니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겠죠. 아까 엄마도 돈 준 게 부족했나 하시던데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딸은 금시초문이라는 듯 눈이 동그래져 물어보더라고요. 언니 몰랐어요? 지난번에 오빠 왔다 갔잖아요. 엄마가 돌잔치 하는데 쓰라고 몇백 줬다는데요? 뭐라고요? 전 지금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그래요? 저는 너무 초라해서 그냥 물어나 봤어요. 저 이만 가볼게요. 언니, 준석이 돌 축하해요. 그렇게 가는 사돈 처녀의 모습을 보며 딸의 얼굴을 보는데 표정이 금세 어두워지더군요. 아마도 사이가 안사돈에게 돈을 받고서는 딸에게는 따로 말이 없었던 것 같았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돌잔치 하라고 준 돈 갖고 이런 일이 생기니 참 속이 상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준 돈도 아닌데 제가 할 말이 있나요? 궁금은 하지만 사위에게 자초지 정도 못 묻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어찌 된 일인지 사위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못 뵈서 죄송하다며 전화도 하더니만 이제는 바쁜지 제가 전화를 해도 안 받는 날이 많더라고요. 나중에는 가족들이 모이는 식사 자리에도 바쁘다고 안 오는데요. 남편은 젊은 사람이 한가한 것보다 바쁜 게 좋다고는 하지만 제 귀엔 그 말이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계속 돌잔치 때 일이 생각이 나 마음만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제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그래, 나다. 니네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무슨 일은 아니야, 별일 없어.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내가 계속 돌잔치 때 네 신우가 하던 말이 생각나서 그래. 정말 별일 없는 거야? 아이 참, 없다니까 엄마는. 진짜 별일 없으면 오늘 저녁에 와라. 엄마가 얼굴이라도 좀 봐야 안심이 되겠어. 엄마도 참. 알았어. 이서방한테 물어보고 이따 가도록 할게. 신경 쓰지 마. 딸 목소리를 들어도 시원치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에만큼 마음엔 썩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오는 자식이니 늘 그랬던 것처럼 백숙을 준비했습니다. 우와, 역시 매형 온다니까 다르네. 역시 매형이 와야 나도 닭다리를 좀 먹는구만. 아유, 녀석도 누가 보면 엄마가 널 굶기는 줄 알겠다. 오랜만에 매형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아들 녀석의 쉰소리도 좋게만 들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한참을 지나도 온다는 사위는 연락이 없었어요. 먼저 온 딸은 연신 사위에게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답이 신통치 않은지 혼자 짜증을 내더군요. 딸은 사위가 늦는다 한다고 기다리지 말고 먼저 먹자고 했지만 그래도 말이 쉽지 숟가락이 들어지나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며 언제 오냐 하며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흘렀을까요? 드디어 사위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그런데 이건 어찌 된 일인지 사위는 전처럼 똘망똘망한 눈빛이 아니라 뭔가에 정신이 팔려있고 쫓기는 듯한 초조한 눈빛이에요. 보는 제가 다 불안할 지경이었죠. 그래도 겉으론 티 안 내고 배고플 테니 얼른 앉아서 밥 먼저 먹으라고 했죠.
에휴, 우리 사위, 이게 얼마만이야? 이것 좀 드시게. 자네 좋아하는 닭다리일세. 저는 전처럼 사위 밥그릇에 닭다리를 올려주려고 손으로 닭다리를 뜯어가며 말했어요. 그러자 바로 사위가 말하더군요. 장모님, 손은 씻으셨어요? 손? 순간 당황해서 절로 제 손이 멈칫거렸어요. 그런데 당황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모두들 밥숟가락을 뜯어 말고 사위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장모님, 됐어요. 장갑도 안 끼고 맨손으로 하는 것도 찝찝한데 입맛도 영 떨어지네요. 저 그만 먹을게요. 말을 마친 사위는 이내 젓가락을 탁 소리를 내며 상위에 놓더군요. 이거 참, 지 먹이려고 종일 땀 흘리며 준비한 건데 민망스러운 건 둘째치고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며칠 전 전화를 걸어도 냅다 소리샘으로만 돌리고 어쩐 일로 전화했냐고 다시 전화나 문자가 온 적도 없어서 내심 나를 무시하나 싶어 기분도 나빴었는데요. 이번엔 아예 대놓고 무시하나 싶은 게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자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찝찝하다니. 그게 지금 장모한테 할 소린가? 그리고 자네 늦게 오고도 이렇다 저렇다 소리도 없고 말이야. 뭐부터 말을 해야 하는지 자넨 모르는가? 사위는 말없이 저를 보더니 그냥 문을 획 열고는 이내 쿵 닫고 나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방 안에 모두는 황당해서 얼굴만 마주보고 있는데 딸은 곧 주섬주섬 짐을 싸며 준석이를 안고 일어나더니 말하더군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저도 가볼게요. 용씨가 미안해. 누나가 나중에 연락할게. 그리고 딸도 사위를 따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밖에서는 둘이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당신 미쳤어?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사위라고 엄마가 힘들게 백숙 만든 거 안 보여? 그런데 뭐라고? 그게 예의야? 야, 누가 해달랬어? 니네 엄마가 해놓은 거잖아. 그리고 내가 늦는다고 얘기했지. 그래도 왔잖아. 약속 지켰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밖에서 애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심장이 두근두근 됐습니다. 그렇게 싹싹하던 사위 입에서 야라는 소리가 나올 거라곤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계속 지켜만 보고 있던 남편은 화를 식히려는 듯 소주를 병째로 벌컥벌컥 몇 모금 마시더군요. 옆에 있던 아들은 걱정이 되는지 조용히 소주병을 빼앗아 들고는 한쪽 구석에 두었어요. 그렇게 한마디 없이 우리 셋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상을 치웠죠. 밤은 깊어갔지만 그만큼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어지럽혀만 갔죠. 특히나 사위의 달라진 눈빛은 잊혀지질 않았어요. 이튿날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걱정을 하느니 딸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는 게 속이 시원할 것 같았거든요. 전화를 받은 딸은 회사에서 조퇴하고 집에서 쉬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회사 눈치 안 보고 제대로 통화는 할 수 있겠다 싶어 딸에게 다그쳤어요. 너 지금부터 무슨 일 있었는지 똑바로 말해. 그리고 어제 내가 본 준석애비 모습이 원래 본 모습인지 아니면 바뀐 건지 그것도 사실대로 말해라. 딸은 처음에는 우물쭈물했지만 곧이어 울음을 터뜨리며 말하더군요. 그리고 그 말은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사위의 모습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만한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두 사람의 신혼 때로 거슬러 갑니다. 여태 사돈 덕분에 집도 있고 남들보다 넉넉하게 시작했구나 싶었는데 글쎄 지금 사는 집이 월세라고 하지 뭐예요. 처음에는 딸도 몰랐다가 어느 날 사위가 주식을 하는 걸 보고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큰 금액이 투자가 되어 있어 어디서 난 돈이냐고 묻자
처음엔 말 안 하려고 우물쭈물 하다가는 몇 번의 최근에 털어놓았다고 하네요. 있잖아, 당신한테 고백할 게 있어. 사실 우리 결혼할 때 아버지가 집 사라고 주신 돈 있잖아. 그걸로 그냥 집 사긴 아깝더라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조금만 불려보자 마음으로 투자를 했어. 우선 아파트 월세로 살고 나중에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자. 무슨 말인 줄 알았지?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화가 난 딸은 그날 크게 사위와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지고 볶고 싸우다 사위가 그래도 열심히 회사 생활하는 모습에 참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크고 작은 일이든 함께 의논하자는 다짐을 받고 그 일은 묻기로 했다더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대요. 우리 손주 준석이 돌잔치 때 일이 터지고 말았더군요. 안사돈이 준석이 돌잔치 하라고 몇백 준 걸로 딸 몰래 또 투자를 했답니다. 그것도 모자라 딸 몰래 대출까지 받았다는데 다 망해서 빚만 잔뜩 지어 놓았다지 뭐예요? 딸은 주식으로 흥한자 주식으로 망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냐며 소리소리를 질렀고 사위는 네가 재수없게 해서 그런 거라며 그 길로 나가 술 먹고 음주운전까지 해댔다지 뭡니까? 참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엄마, 내가 진짜 속이 상해서 이젠 그 음주운전 합의금도 구해야 하는데 더 이상 돈 나올 구멍이 있어야지. 지가 술 먹고 운전한 것도 다 내 탓을 하는데 사람이 변해도 너무 변했어. 내가 하루하루가 피가 바짝 마를 지경이야. 혹시 시댁엔 말해봤니? 그래도 여유가 있는 집인데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그 정도는 도와줄 거 아니냐? 엄마 말도 마. 그 얄미운 신우년이 또 시부모님들한테 나 몰래 준석 애비가 돈 쓴 것 같다고 고생 못 참고 이른 거야. 아주 두 분이 노발대발 하시는데 어찌나 무섭던지 준석 애비가 얼마나 싹싹 빌었는지 몰라. 그런데 시부모님한테 어떻게 이 얘기를 해? 우리 지금 월세 사는 것도 아직 모르셔. 아시면 진짜 큰일 나. 딸과 전화를 끊고는 골치가 참 아픈 게 바로 머리 싸매고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옆에서 통화하는 걸 듣던 남편도 한숨을 쉬고 무언가를 한참을 생각하는데 나중에 딸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이따 준석 애비랑 집으로 오너라. 내가 그 합의금 해준다고. 그리고 저녁에 딸 부부는 집으로 왔어요. 지난번엔 그렇게 약속 시간도 한참 지나오더니만 합의금 해준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사위는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과 완전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에게 절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가만히 사위의 눈빛을 보는데 역시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여 이게 잘하는 짓인가 후회가 되더군요. 자네, 이거 합의금이야. 3천만 원일세. 그리고 부부란 게 뭔가 서로 의논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부부야. 그리고 가장 가까우면서도 어려운 사이일세. 아무리 힘들고 짜증나도 함부로 호칭하지 말게. 그리고 자네, 우리한테 보였던 그런 모습도 다신 보이지 말게. 그저 우리가 부모로서 자네를 감싸는 거야. 이 돈 받고 얼른 합의 보고 지금 빚도 갚고 얼른 일어서게.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사위는 한마디 사양 없이 바로 넙죽 손 내밀어 봤더라고요. 옆에서 딸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가 무슨 돈이 있다고. 요즘 마스크 시국 때문에 가게도 힘든데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 걱정 말거라. 안 그래도 가게 내놔서 내일 잔금 받는 날이야. 뭐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가게 적자로 빚만 지는 것보단 얼른 정리하는 게 낫지. 우리도 다 돈 나올 때가 있어서 이렇게 줄 수 있던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나도 경비 일하고 엄마도 구내식당인지 아는데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는 아직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 걱정할 거 없다. 남편은 그런 딸에게 걱정 말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위는 전처럼 제가 차려준 밥을 먹고는 연신 맛있다며 장모님 음식 솜씨 최고라고 하더군요. 상에는 반찬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지만 늘 백숙이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켜야 말이죠. 그렇게 사이만 연신 웃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딸 부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부부도 이부자리를 펴고 눕긴 했는데 마음이 영 불편한 게 잠은 쉽사리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남편이 딸에게 한 말처럼 남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저는 한 회사의 구내식당에 취업을 했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이런저런 수다를 떨며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어찌나 빠르게 가던지요. 그날 이후로도 여전히 딸과 사위에게는 전화 한 통 없었지만 열심히 빚 갚으며 살겠거니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료가 제게 살며시 말하더군요. 저기 세정거장 더 가면 대기업 있잖우. 거기에 사람 구한대요. 연봉도 여기보다 세고 복지도 좋아. 일까지 편하다고 소문도 났던데 나랑 같이 지원해보는 거 어때요? 그 대기업은 다름 아닌 사위가 다니는 회사였어요. 사위 때문에 좀처럼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돈도 많이 주고 일도 편하다고 하니 우선 지원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세다고 해서 별 기대도 안 했는데 냅다 붙었지 뭐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않게 사위와 같은 회사 구내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딸과 사위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연락도 뜸했는데 갑자기 사위네 회사에서 일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뭐했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위 얼굴 보면 안부나 묻는 게 낫지 않냐는 남편의 말에 따르기로 했죠. 그리고 출근 첫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구내식당 이곳저곳을 돌며 밥을 먹고 난 식탁을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저쪽 한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사위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는 체를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만 사위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좀 불편했지만 그래도 인사라도 해야겠다 싶어 행주를 들고 사위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사위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죠. 사위, 날쌔 깜짝 놀랬지? 자네 왜 이리 밥을 조금 먹는가? 식판 주게. 내가 밥이랑 반찬 좀 더 떠다 줄게. 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일할 힘이 생기지 않겠는가? 눈이 마주쳤어도 사위는 저를 못 알아본 것 같았어요. 인사하는 저를 보고 놀래더니 이내 저를 알아보더군요. 크게 반기진 않아도 웃으면서 장모님 여긴 어떻게 왔냐고 할 줄 알았는데요. 아니 글쎄 이놈이 인상을 확 찌푸리고는 누가 들을세라 이렇게 속삭이는 게 아니겠어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이젠 하다하다 여기서 일하세요? 하다하다라니 난 좋은 조건으로 여기 온 거야. 자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 아니 누가 반긴다고 이렇게 와요? 진짜 딸이나 엄마나 남자 앞길 막는데 뭐 있네요. 저는 여기 회사에서 번듯한 직급이라는 게 있는데 장모나 되는 사람은 여기서 남의 밥이나 퍼주고 이렇게 행주나 들고 다니는데 누가 좋게 보겠어요? 뭐야? 딸이나 엄마나? 남의 밥이나 퍼줘? 아니 3천만 원 줬을 땐 냅다 절까지 하더만 지금 뚫린 입이라고 말을 그딴 식으로 내뱉는 게야? 사위는 어이가 없다는 듯 참나 하더니만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깟 돈 몇 푼 갖고 지금 유세 떨어요? 없이 살던 집이라 그런가? 아니 몇 푼이나 된다고 딸이나 엄마나 그렇게 말끝마다 돈 줬다고 하냐고요?
아니 뭐야? 자네 진짜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저는 쥐고 있던 행주를 냅다 사위가 밥 먹는 식탁에 팽개치며 말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사위는 귀가 차다는 듯 절 보고는 한마디 던지고 일어나더군요. 아, 놔. 쪽팔리게 진짜. 피차 서로 좋을 거 없으니 앞으로 아는 체 하지 마세요. 밥맛 떨어지게 진짜. 아, 재수없어. 사위는 식판 수거함에 식판을 던지다시피 하고는 식당을 나가버렸어요. 하도 기가 차서 잠시 멍하게 서 있었네요. 그리고 곧 남이 알세라 얼른 아무 일 없다는 듯 식탁을 닦았죠. 아무래도 사위나 저나 싸웠다고 회사에 소문 나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요. 화도 나고 당황스럽고 무슨 정신으로 일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어느새 쉬는 시간이 되었고 저는 곧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너 지금 어디냐? 나 좀 봐야겠다. 저는 전화 받은 딸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며 물었죠.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너 도대체 이 서방하고 뭐하고 사는 거야? 내가 오늘 그놈한테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아? 저는 이놈 저놈 하며 구내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뭐야? 그 인간이 엄마한테 그랬다고? 그래. 내가 지금 그놈 때문에 아주 속이 아니야. 아, 엄마. 그런 꼴을 다 당하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안 그래도 나 할 말 있어. 내가 지금 속이 터져 미칠 것 같아. 글쎄, 엄마.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 줄 알아? 우리 다 깜짝같이 속았어, 엄마. 속다니?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너? 엄마, 그 인간 아빠가 준 3천만 원으로 뭐 했는지 알아? 또 그 짓거리 했어. 아니, 글쎄, 음주운전은 하지도 않았더라고. 돈 필요하니까 생쇼를 한 거야, 생쇼를. 내가 그 말을 그놈 친구한테 듣는데 아주 저 인간 중독됐다고 병원에 쳐넣으라고 하더라니까? 그리고 이젠 나더러 야, 너도 아니고 2년 전년 막 해대. 엄마, 나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 저 인간한테 받아 먹을 수 있는 건 다 싹싹 다 뜯어서라도 받아 먹고 도장 찍을 거야. 참 기가 막히더군요. 아들에 이어서 이제 딸도 이혼을 한다니. 우리 자식들이 뭐가 못나서 이렇게 남의 자식 때문에 이런 딱지가 붙는지 억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딸아이의 결혼을 허락해 줄 때 그놈 불러다가 우리 아들 아픔 얘기하면서 절대 두 사람은 꼭 붙어서 행복하게 살라고까지 했는데 이놈이 이렇게 헛짓거리에 환장해서 눈깔까지 뒤집혀서 우리 귀한 딸 속을 태웠다고 생각하니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게 당장이라도 쫓아가 뺨이라도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것도 없겠다. 저는 사위를 만나 단판을 지어야 직성이 풀리겠더라고요. 전화를 걸었더니 역시나 안 받더군요. 어차피 퇴근 시간도 됐겠다. 저는 회사 로비 의자에 앉아 사위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제가 걱정이 되던지 딸도 회사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위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어찌된 일인지 다들 퇴근 시간이 되어 나오는데도 사위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내가 놓쳤나 아니면 늦어지나 싶어서 계속 로비에서 서성거리며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저기서 사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얼른 다가가 말했어요. 자네,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세. 아니, 아직도 안 갔어요? 정말 피곤하게 하시네. 피곤? 아니, 전화를 그렇게도 받질 않으니 아쉬운 사람이 기다려야지 어떡하겠나?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세. 저는 사위의 팔을 이끌며 말했어요. 그러자 사위는 냅다 뿌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아, 놓으라고요. 난 할 말 없으니까. 진짜 귀찮게 왜 이러세요? 얼른 집에나 가세요. 뭐야?
이젠 네 놈이 눈에 뵈는 게 없구나. 그럼 여기서 내가 다 떠벌려 볼까? 다 떠벌려? 아니 진짜 이 아줌마가? 뭐야? 이 아줌마? 그러다 지나가던 어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한 사람이 묻더군요. 이석호 씨? 지금 무슨 일 있나? 그리고 저분은 누구시고? 네, 그게... 그 사람은 회사에서 꽤나 높은 임원인지 이놈이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제가 나서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 구내식당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장모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위가 어찌나 바쁜지 전화를 통받질 않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혹시 무슨 소란이 있나 싶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얘기 나누시고 가세요. 그 사람은 인사를 하고는 그렇게 갔습니다. 그 사람이 가자마자 그놈은 한껏 인상을 쓰고 제게 말했습니다. 진짜 그만하고 좀 가세요. 남의 밥줄 끊기게 할 일 있나? 가시라고요. 뭐야? 야, 너네 3천만 원 어쨌어? 내 돈 어쨌냐고? 합의금으로 썼잖아요. 진짜 돈 몇 푼에 왜 이래요 진짜. 어느덧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사위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얼른 저를 내보내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죠. 아니, 합의금도 다 거짓말이라며. 음주운전 안 했다며. 도대체 그 돈으로 뭐 하려고 했냐고. 너 이놈아, 진짜로 헛짓거리 하려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돈 뜯어간 거야? 진짜 그냥 가시라고요. 에라 이 나쁜 놈아. 네 놈 부모가 준 돈도 그렇게 몰래 가져가 쓰더니만 이젠 하다하다 네가 없다고 무시하는 처갓돈도 그렇게 생쇼까지 하면서 가져다 썼냐? 이 천하의 나쁜 놈아. 내가 널 어떻게 대했는데? 네가 지금 우리 딸한테 이년저년 하면서 네가 뭔데 그딴 소리 짓거려 이놈아. 내가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웠는데 니깟 놈한테 이년저년 소리 듣게 키운 줄 알아? 진짜 이 아줌마가 남의 회사에서 무슨 행패야? 그놈은 못 참겠다는 듯이 제게 소리를 치고 이제는 밀치기까지 하지 뭐예요? 저는 그만 뒤로 벌러덩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순간 엉덩이에서 삐걱 소리가 나는데 어찌나 아프던지 절로 눈물이 나고 입에서는 앓는 소리가 나더군요. 아이고 사람 잡네. 아이고 이제 네 놈이 사람을 잡는구나. 야, 너 지금 우리 엄마 밀쳤어? 당신 이제 눈에 부모도 안 보여? 어느새 딸이 나타나서는 그놈에게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괜찮아? 야, 네가 사람 새끼야? 이젠 하다하다 지 장모를 밀쳐? 이젠 처가 애기도 우습게 하는구나. 난 있잖아. 끝까지 널 믿었어. 네가 주식을 했어도 사고를 치고 다녔어도 그래도 미워도 내 남편이니까 내가 안아줘야지. 내가 기다려줘야지. 내가 더 내조 잘하면 바뀌겠지. 지금껏 이러고 살았어. 그런데 내가 기다리는 동안 당신 어떻게 했어? 한 번이라도 우리 아들 준석이 제대로 안아준 적은 있어? 한 번이라도 집안일 한 번 했냐고. 한 번이라도 여보 고생했어. 여보 고마워. 이렇게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준 적 있냐고 이 자식아. 난 돈보다 이런 걸 원했던 건데 이젠 재생 불가능한 쓰레기가 돼버렸구나. 이혼해. 이혼하자고. 딸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열을 하며 주저앉고 말더군요. 저는 엉덩이를 다쳐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딸은 딸대로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고 참 그 실제 상황이 씁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위에서 우리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수근수근거리며 사위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보였고 어떤 누구들은
휴대폰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 이게 무슨 망신인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그놈은 창피했는지 그대로 주랭랑을 쳐버리고 말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팔자에도 없던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아주 그놈이 얼마나 세게 밀었던지 엉덩이 뼈가 골절된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전치 3주가 나와 한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인터넷에는 우리의 이야기로 도배가 되었어요. 아마도 그놈은 회사에서도 평판이 안 좋았는지 우리 주위에 있던 누군가가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것 같더라고요. 그 영상은 인성 쓰레기 사위가 장모 밀어 잡아들이다 이란 이름으로 퍼져 있었어요. 그놈의 얼굴은 모자이크가 되어 있었지만 순식간에 신상까지 다 털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밑에는 파렴치한 놈이라며 온갖 악플이 계속 달리고 있었죠. 한참을 인터넷을 보던 딸은 굳은 마음으로 시부모님도 그놈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며 그 영상을 사돈 어른에게 송출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사돈네 집에서 딸을 호출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돈네를 다녀온 후 사돈집에서 왜 딸을 호출했는지 자세히 말해주었어요. 엄마, 나 오늘 시부모님 만났어. 만나자마자 내 손을 잡으시며 우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던지. 당신 아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놈일 줄은 몰랐다면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핑 도는 거 있지? 다 본인들 잘못이라고 아들놈을 그렇게 키운 본인들 책임이라면서 말씀하시는데 나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러시면서 사부인한테 줘야 될 돈이 얼마냐면서 물어서 3천만 원이라고 했더니 이자까지 쳐서 4천만 원을 주시더라고. 난 기어코 안 받으려고 했는데 꼭 받아달라고 하셔서 받긴 받았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부모 밑에서 그런 아들이 나왔는지 사돈네도 속이 말이 아니겠구나. 시댁도 거진 초상집 분위기야. 그러면서 하나 약속하시더라고. 우리 며느리 우리 손주를 욕보인 그놈에게는 어떠한 경제적인 지원도 없을 거라면서 말이야. 노숙자가 되든 거지가 되든 2번 다신 안 보고 사신다고 하시더라고. 이해한다, 이해해.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딸의 말에 참 부모란 자식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었던 아들한테 뒤통수 맞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충분히 같은 애미로서 이해가 가더군요. 그렇게 딸은 그놈과 이혼을 했어요. 딸의 말처럼 위자료며 양육비며 그놈에게 탈탈 털어 두둑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딸은 제 집으로 들어와 회사도 다니며 더 악착같이 살아갔어요. 준석이도 매일같이 싸우던 부모의 모습을 안 봐서인지 전보다 안정적이고 더 밝게 지내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녀석이 어찌나 눈치가 빠른지 아빠는 한 번도 찾질 않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준석이도 어린아이였지만 모든 걸 지켜봤기 때문에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어찌나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던지 전 그런 우리 손주를 꼭 안아주었답니다. 우리 준석이 이 헬미가 항상 옆에서 지켜줄 거니까 눈치 안 봐도 돼. 아이고, 우리 귀한 손주 사랑한다, 이 할미가. 준석이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작은 손으로 절 안아주는데 이 늙은이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더군요. 에휴, 저 어린 자식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보듬어주며 점점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탄낸 전 사위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회사를 스스로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들리는 말로는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에다 평소 회사 동료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 사건 이후로
몰상식한 놈으로 찍혀서 거의 사회에서 매장당했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회사에서 수군수군 됐겠어요. 결국에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어 제 발로 회사를 걷어차 나올 수밖에요. 그리고 그 못된 놈은 화풀이라도 하려는 듯이 대뜸 딸에게 전화를 걸어 이딴 말을 내뱉더랍니다. 야, 너 알지? 우리 아버지가 부자야 부자. 이딴 거지 같은 회사 안 다녀도 평생 먹고 살만하다고. 야, 지금 아버지가 내가 가정 파탄 내서 화가 나셔서 이러지. 조금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 다 풀리실걸? 너 자식 이기는 부모 봤어? 난 우리 집의 귀한 아들이라고. 그러니 나한테 복수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마. 너같이 재수없는 년 더 이상 안 봐도 돼서 내가 속이 다 시원하다니까? 야, 너 나중에 돈 필요하다고 절대 연락하지 마. 국물도 없을 테니까. 그리고 돈 있으면 얼마든지 여자 만날 수 있는 세상인 거 알지? 너같이 구질구질한 여자보다 훨씬 예쁘고 젊은 여자 만날 수 있어서 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 다시 재결합하자고 연락하기만 해봐. 내가 아주 가만 안 놔둘 거니까. 참, 딸한테 그런 전화가 왔다는데 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말 이혼 잘 시켰다는 것을요. 지금 생각해도 저런 놈하고 딸이 계속 살았더라면 아마 제 딸은 제정신으로 인생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반전이 있었는 줄 아시나요? 그렇게 호기롭게 말뱉은 놈에게 얼마 못 가 울면서 전화가 오는 거 있죠? 여보, 나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가 쳐다보지도 않으셔. 날 쓰레기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내 짐까지 다 버린 거 있지? 이제 알았어.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걸.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될까?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라면 꿇을 테니까 나 좀 용서해 줘. 야, 너 미쳤냐? 너 한 달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나같이 늙어빠진 여자 버리고 젊고 이쁜 여자 만난다며? 니네 아버지 돈 많으니까 돈 펑펑 쓰면서 사신다면서요. 왜? 아버님이 경제적 지원 끊으니까 이제 가족이 소중하긴 하냐? 근데 어쩌냐? 이미 기차 떠났는데. 우린 너 없이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다신 이딴 전화 하지 마. 그리고 네 속 아프라고 한마디만 해줄게. 얼마 전에 준석이 생일이라고 아버님이 100만 원 보내주셨는데 넌 10원짜리 못 받았나 보네. 아버님은 당신 아들보다 손주가 훨씬 더 소중하신가 봐. 뭐?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놈은 그 소리를 듣고 정말 사돈이 자기를 버린 것 같아 통곡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역시 사람은 죄를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네요. 부디 우리와는 인연은 막은 내렸지만 미우나 고우나 우리 손주 애비인 건 부정할 수 없으니 이제라도 그 도박을 끊고 제발 정신을 차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이 사연을 쓰는데 딸이 도와주긴 했지만 일주일이 넘게 걸렸네요. 그래도 제 사연이 방송에 나오면 기분이 좀 묘하긴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하고 같이 볼 생각이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 우리 딸과 손주를 지키며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사람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건강관리도 해야겠죠. 적어도 우리 손주 결혼하는 모습은 보고 눈을 감고 싶네요. 함께 들으신 여러분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